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수상한 공시, 기업은 바텍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바텍, 실적 성장세 지속하나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부터 간단히 해드리면요. 이 바텍은 92년 4월 설립돼 2006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2002년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 및 제조해 치과에 판매하는 전문 덴탈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요. 주 사업인 덴탈 이미징은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및 CT, 제너레이터를 개발해 국내외 현지 법인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고, 연결 회사인 본사를 거점으로 14개의 국내 및 해외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217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요. 영업이익은 326억 원, 전년 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23.9% 감소한 바 있다고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텍, 올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네, 일단은 뭐 바텍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바텍이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KH 바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텍이 있는데, KH 바텍은 디스플레이 이제 소재 개발 업체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좀 비슷한 회사가 아니냐, 아니면 이 연결 대상 또는 이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데, 자, 주체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지금 이 바텍은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디지털 엑스레이, 이제 치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정이나 임플란트 하기 전에 우리가 이빨 이 부분을 엑스레이 좀 찍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구강 상태의 어떤 이빨의 어떤 이 배열이나 이 뼈의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바텍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모두 작년 이 상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하반기에 실적 폭이 크게 개선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이끌어냈고, 올 1분기에도 이 임플란트 시장을 좀 확장세를 좀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의 필수품인 이 임플란트는 앞으로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오래오래 살면서 필요한 어떤 임플란트는 지속해서 이제 개발되는 그런 흐름이고, 이 회사가 독점 선점하는 이런 회사의 관점에서는 향후의 어떤 성장 모멘텀도 지속될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쵸. 자, 임플란트 시장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바텍의 경우에는 자, 이 관련된 의료기기의 어떤 장비 부분도 좀 더 이 매출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다. 자, 잠깐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텍은 지난 마우스가 좀 빨리 움직이네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연결 기준 재무제표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545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매출액은 이 분기 매출액 749억, 37.6%가 좀 증가한 이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63억을 기록했는데 무려 106.3%가 증가한 130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은 무려 287.2%가 증가한 147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에 38억을 좀 기록해서 이게 영업손실 기준이니까, 자, 당기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회사는 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그 작년에 어떤 연간 실적에서는 사실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이 관련 이 임플란트 회사들이 제조해서 뭐 시장 점유율 1위부터 3위까지의 법인들이 작년 하반기 실적을 크게 만회하면서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텍의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의 폭을 한 23.9%가 좀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 217억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 장기 영업 손실이 좀 가중됐다. 그런데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이 106.3%가 좀 증가된 흐름, 그리고 단기 순이익 전환됐다는 부분은 실적적 개선 요인이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살아날 것이다. 네. 임플란트 시장은 지금부터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면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임플란트의 어떤 수요량 대비해서는 판매적 실적이 좀 저조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장비 교체 주기가요. 한번 이 치과에서 이 의료 장비를 하나 한번 두면 이게 뭐 한 20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새 것을 많이 추가하지 않습니까? 네. 기술이 좀 발전되고 병원을 새롭게 개원하거나 병원을 어떻게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 노후 장비들을 새롭게 이제 장비 교체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학 시장에서는 어떤 이 의료 기기에 대한 어떤 리스도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의 어떤 교체 주기는 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저도 치과를 갔던 경험을 되짚어보면 자주 가진 않지만 뭐 6개월, 1년, 그리고 2, 3년 후에는 기계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병원만 하더라도 고도화되는 장비들이 자꾸 교체주가 좀 빨라진다는 것은 새롭게 어떤 병원의 병의원도 새롭게 개업하고 폐업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노후화된 어떤 의료기기를 사가지고 다시 개원하는 경우는 거의 케이스별로 본 적이 없어요. 새롭게 어떤 새로운 장비를 좀 추구하지 않나. 아무래도 이게 이 기술 발전과 동일하게 엮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거 의학용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자체가 이게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엑스레이와 좀 동일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컷의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좀 더 세분화된 어떤 치아의 크기 상태까지도 다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의학 기술은 좀 발전하고 있다라는 어떤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되짚어 보니까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전체 엑스레이를 찍어서 대표님도 경험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큰 방에 들어가서 왜 크게 찍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치과를 갔더니 네. 소형 기계로 네. 이에 들어와서 단면만 엑스레이를 찍는 기술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소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를 전체적으로 좀 찍으면서 CT 같은 거다 전신을 촬영하는데 요새는 이 부분별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찌됐든 엑스레이라는 게 이 인체를 어떤 투시하는 이 과정에서 방사능은 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맞습니다. 감마선 방식은 좀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개발 계획에서 좀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 스캔할 수 있는 기술로 좀 바뀌어가는 시기 때문에 의료기기도 앞으로의 어떤 영역 시장에서는 좀 초소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밭에 어찌됐든 지금 치과의 덴탈 의료기기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꾸준하게 좀 상승시키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치과가 정상적인 영업 단계에서 이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해 오던 이런 고객들이 동사 이제 바텍 상품을 좀 더 집중해주는 어떤 선택적 결과다. 지금 회사가 말하고 싶은 이 니즈는 자, 우리 회사 제품이 좀 더 좋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이게 처음에 작년 한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우리 앵커님 뭐 병원 가는 게 좀 쉬웠나요? 쉽지도 않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괜히 갔다가 얼마 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괜히 뭐 선별진료소 근처라도 가면 왠지 무서워요. 감염될 것 같은 좀 찝찝함이 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라는 건 사실은 대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입을 좀 벌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어떤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됐고 올해 1분기부터는 마냥 치과 치료를 좀 우리가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와의 어떤 상관 관계에서 그래도 치과 치료는 좀 잘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한다면 치료에도 무방하다라는 어떤 인식의 어떤 차이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올해 2021년도가 좀 기대가 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관관계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는 추세고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임플란트 시장 역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제조업체인 만큼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또 상승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네. 과연 타점 어떻게 짚어주실지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서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기준에서는 기준적으로 보여주는 이 주가 구간이 24,000원대였고 과거에 어떤 고가 탄탄하게 형성된 구간 한 3만 원대 후반 37,000원대를 우리가 일봉상 최근 5년간의 5년 이내 어떤 주가 추이를 좀 본다면은 그래도 한 35,000원, 37,000원 요 구간은
그래도 유지됐던 이 회사의 실적이 지금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하단에 좀 내려와 있죠. 네. 일봉상의 어떤 영역대에서는 지금 그래도 실적적 요인 때문에 오늘 34,300원 좀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어떤 우리가 인식으로 이제 가져갔던 이 주가 보면 37,000원보다 하회하고 있다. 그런데 일봉상의 어떤 영역대로 보면 주가는 지금 고가의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일봉상의 이 고가 일봉상 탄탄하게 자리 잡은 이 구간은요. 22,000원의 저점 영역대로 해서 지금 24,000원대는 꾸준하게 좀 횡보를 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적적인 요인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어떤 추세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그러네요.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자, 요 구간이 있으십니까? 자, 8월 구간인 반기 구간 다 보여드릴게요. 반기 실적 구간에서 요 구간인데 자, 실적적 요인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주춤했지만 다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요인이 있었죠. 11월 15일 3분기 보고서 역시 구간에서도 크게 주가의 상승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2월에 매출은 좀 증대가 됐지만 단기 순손실 좀 전환하면서 적자 전환하면서 이마저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임플란트의 제조 회사보다는 바텍이 좀 저조했다. 그런데 바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5월 자 35,300원 12일 오늘 이제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일봉 영역대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 자 이게 뭐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실적적인 반영 요소가 이 추세 전환의 모멘텀이 된다.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작용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주가로 좀 보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바텍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기가 좀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도 우리가 모아간다면 반기 실적 3분기 그 다음에 내년 2월인 온기 실적까지의 어떤 바텍의 성장세에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실질적 반영으로 추세를 전환했고 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타점 좀 잡아야죠. 네, 그래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지금 1차 구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일봉상 지금 고가의 영역대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게 실적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은 좀 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의료기기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단기 매출이 1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오거나 단기 순이익의 어떤 전환율이 좀 있다면 분기보다는 좀 더 이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주가 추이를 좀 가져올 텐데 지금 요 구간이죠. 보유자 관점에서는요. 요 구간입니다. 31,000원을 지지한다면 지속적 보유 관점이 맞습니다. 만약에 31,000원을 위협하는 구간이라면 한 50%의 차익 실현 이후에 자 고려할 수 있는 이 구간이죠. 자 28,000원에서 3만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입니다. 31,000원 이탈하는 경우 50% 차익 매물 실현하시고 28,000원에서 3만원 구간에 다시 재진입 기회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한 28,000원에서 3만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지지선 31,000원에서 보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 28,000원 이탈한다면 50% 차익 매물 실현이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도 28,000원에서 3만원 선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 전해 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0%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상한 공시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기업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교촌 F&B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 날개단 치킨 판매에 호황기 맞은 교촌 F&B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치킨 브랜드로 익숙한 교촌 F&B. 1999년 11월 설립돼 교촌 치킨 브랜드를 통한 치킨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점 경영에 필요한 사업 개념을 설계하고 가맹점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3대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1,26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바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4%가 늘어난 410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150억 원 영업이익 대비 하반기 영업이익은 68%가 증가한 257억 원으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교촌치킨 전체 가맹점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폐점이 한 곳에 불과했고 가맹점당 매출도 2019년 대비 14%가 성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체 가맹점의 배달 매출은 2019년 대비 21%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비대면 시대 배달 수요가 확대되며 주요 요인으로 뽑혔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교촌 F&B, 역시나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고요? 네, 제가 이거 종목 일단 공시 분석하기 전에 네. 자, 우리 이 치킨이 이렇게 좀 잘 팔렸나? 그러니까요, 대표님. 1분기 사상 최대의 이 매출을 좀 기록할 정도로 지금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239억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게 가맹점에서 팔았던 금액은 1조가 넘는데 자, 이 회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 식자재 판매 매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비라고 해서 가맹점 관련된 로열티 수입 같은 이런 이 비용들이 1239억을 좀 분기에 기록했다는 거는 자, 식품 회사가 이렇게 많이 번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사실 좀 처음 놀랐고 우리 앵커님 이거 요즘 제 이 주변에 어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은 네. 1인 1닭 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1인 1닭. 예. 가능하십니까, 하루에 닭을 대표님? 한 번씩은 먹어야 된다. 오, 저는 한 1인 1.5닭은 좀 가능합니다, 아직은. 1.5닭. 네. 대단하다. 아. 저는 0.5닭도 사실은 조금 버겁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요. 안 될까요? 1인 1닭 정도는 되셔야 이 교촌 FMB 이 보유자 관점에서 좀 좋을 텐데 어찌됐든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최대 수혜 종목이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지금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죠. 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분기보고서 5월 11일 날 이제 분기보고서 제출을 했는데요. 자, 연결 기준의 어떤 매출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잠깐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요, 전년 1분기에는 1,055억을 기록했는데 무려 17.4%가 증가한 1,238억을 좀 기록했고요. 작년에 분기 매출, 전년 동기 분기 매출은 94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무려 107억을 달성하면서 13.2%가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죠. 66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7%가 좀 증가한 78억 원의 이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아까 이 사업 매출 자체도 지금 한 18%,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 정도 증가한 호실적을 좀 냈는데 그런데 작년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좀 더 극대화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이 음식을 가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 배달의 어떤 수요가 좀 집중되면서 대부분 이 늦은 저녁을 밥으로 좀 드시는 분들보다는 뭐 치킨이나 간단한 그런 어떤 치킨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이 크게 좀 반영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속된 배달, 그다음에 포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1분기 역시 이제 판매량이 좀 급증을 했는데 네, 대표님. 근데 네. 보니까 제가 지금 살짝 대표님 몰래 검색을 해봤는데 이 자체 앱 회원이 이미 지난달에 100만 명을 넘겼대요. 자체 앱이요? 네. 그 앱이 뭐죠? 어플로 이제 배달을 시키는 건데 예. 이미 가입을 했다는 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당 1인 1닭을 계속 일주일 동안 먹는데 그 회원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긴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하면 이렇게 잘 팔리는지 몰랐어요. 네, 이 매출 가능할 것도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일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촌 F&B의 매출 성장세는 좀 가져갈 것이냐 이 관점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래도 이 치킨은 이제 국내에서 좀 사랑받는 대중적인 음식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브랜드의 어떤 점유율의 어떤 교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점유율도 지금 1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매출 신장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교촌 F&B가 해외 시장을 좀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 교촌 브랜드가 만든 이 치킨 메뉴들이 되게 뭐 반응이 좀 좋다고 들었어요. 혹시 대표적인
뭐 아세요? 저는 솔직히 좀 교촌은 안 좋아합니다. 왜요? 저는 다른 게 있는데 여기서 비밀입니다. 네. 허니콤보 굉장히 맛있는데. 아, 그건 너무 좀 단 것 같아요. 단짠.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기호에도 좀 맞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 KFC 같이 조금 이 염분이 좀 높은 기름지고. 그런 어떤 이 제품보다는 이 외국인의 어떤 이 호감을 좀 살만한 이런 관점들 때문에 교촌 F&B의 사후 성장성도 좀 예상되고 있다라는 이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대표 어플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카테고리 중에 배달 1순위가 치킨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 교촌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매출의 호조냐, 아니라고. 아니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브랜드 이 교촌 F&B의 어떤 성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냐 이 관점인데,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 시장을 좀 더 본격화한다면 교촌 F&B의 어떤 성장성은 그래도 국내 브랜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래도 KFC의 어떤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성장성에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성장성의 유독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 특히나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이미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외식과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럼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지금 일봉 차트 보면은 네. 교촌이 작년 11월에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공모가 대비해서 38,950원 기록한 11월 13일 이후에 이 공모 물량의 어떤 차익 실현 관점에서 쭉 물량이 다 소진된 겁니다. 자,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탄탄하게 저가적인 어떤 영역대에 위치한 이 금액은요, 16,000원이었는데 16,000원이 올 2월 1일 날 기록된 16,900원이 신저가 영역이고, 지금 일봉상의 탄탄한 구간은 17,800원. 그러니까 기준선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7,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다. 그렇다면 17,000원을 이탈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좀 단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 치킨 사업의 어떤 호조가 급격한 매출 신장은 1분기에도 좀 지속되고 있죠. 반기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를 받쳐주는 실적적인 어떤 우상향이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면 전고 영역의 38,000원까지 지금 당장의 어떤 이슈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분명히 이 관련된 이 프랜차이즈 이슈는 한 번쯤 가져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올해 3월에 싱가포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해외 공략까지 지금 진출을 했는데, 이 문제는 현재는 코로나19 전국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종식되고 나서 비즈니스가 좀 더 원활해지는, 그리고 인구 간의 이동이 좀 더 본격화된 시점이 된다면 저는 교촌 F&B가 그럴 때 한 번 더 어떤 추세적 모멘텀 부각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좀 되고요. 자, 타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19,000원 이하에서 17,000원 구간은 매수 구간이다. 그런데 조금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실적 외에 어떤 성장 모멘텀은 이 프랜차이즈 종목들이 타 어떤 섹터보다는 조금 이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어떤 4차 산업의 유명 종목은 모멘텀 부각 때마다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요지가 좀 큰데, 이렇게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산업 부분이 상대적인 어떤 실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좀 우리가 반영하더라도 실적적인 요인에 좀 주목을 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추세 상단에 좀 위치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17,000원에서 19,000원 구간에 매수 기회가 온다면 분할시 매수 관점, 그 다음에 포트 비중 1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진출과 또 실적 우상향 이렇게 예견해 보시면서,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 반영해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 주시고,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17,000원 선에서 19,000원 선 구간 1차 매수 유효하다. 포트 비중은 10%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 살펴볼 세 번째 기업, 바로 나무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재택근무로 대박난 나무기술, 지금부터 승승장구입니다. 그럼 기업 소개부터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2001년 11월 설립돼 2018년 11월 교보 BN 케이스팩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클라우드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조, 판매하여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솔루션을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001억 원, 영업 손실은 32억 원, 순손실은 63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18.2% 늘었지만 영업 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재택 솔루션 매출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비 증가와 전환사채 관련 이자 및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반영으로 적자를 전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그런데 이런 나무 기술이 최근 1분기 실적 호조가 있었죠? 네, 지금 1분기 보죠. 잠깐 보도록 하죠. 4월 27일 날 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공정공시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매출액은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작년 2020년도 기준에 한 매출 18.2%가 좀 늘었는데 영업손실 그다음에 순손실 내면서 적자 전환을 좀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적자 전환한 나무 기술 자, 1분기도 1분기인데,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잠깐 내용을 다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0년 전 설립된 나무 기술이 이번에 적자를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발표에 흑자로 전환한 예. 공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해 실적에서 작년에 300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의 어떤 매출 대비해서는 매출은 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좀 영업 손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올해 14억 원의 어떤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건데 이게 10년 전에 좀 설립되어 있는 이 나무 기술이 매출액 318억에서 1,000억까지 좀 커졌습니다. 외형은 커졌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좀 실현했던 이유가 이게 꾸준하게 들어온 이 클라우드의 어떤 고도화 서비스라고 해서 IT 회사들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빠르게 보편화가 되면 정해진 원가는 한정되어 있지만 벌어들이는 이 수입원의 대부분들이 다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를 잡는데 지금은 버는 적석 다 고도화 사업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에 고도화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을 비교할 때 바이오만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좀 들어간다고 좀 착각을 하는데 플랫폼의 어떤 이 고도화 서비스 자체도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다면 자, 이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이오 회사의 어떤 특정적인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IT 부분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사람의 어떤 이 개발자의 능력, 개발자의 어떤 고도화 능력치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어떤 업그레이드되는 이 속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000억 가까이 매출을 키워왔지만 버는 대로 다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택솔루션 매출 증가로 해서 매출액은 좀 증가했다. 그런데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비가 좀 증가되면서 영업손실을 좀 냈다. 그런데 지금 분기에는 일단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2021년도에 어떤 이 성장치를 좀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19에 이 가져온 이 부분에서 재택근무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소했죠. 그런 이슈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는데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한다? 집에서 좀- 퇴근도 한다? 재택근무 뭐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직업 특성상 없는데 네. 행사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그건 저한테 재택근무일 수 있잖아요. 저는 재택근무를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물론 이제 집에 간단하게 외근 중이나 다른 이제 업무 중일 때 뭐 카페에서 이제 간단한 업무를 좀 한 적은 있지만 그렇죠. 출근을 아예 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한다? 이건 좀 생소했는데 사실 맞아요. 제가 가장 많이 부러워했던 이 분야가 바로 재택근무인데 이 재택근무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대응의 영역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니까 일시적으로 매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회사가 아닌 다른 이 집에서도 야근을 할 수 있고 그런 솔루션을 좀 개발하면서 일의 어떤 업무 효율의 개선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성장 부분 좀 완연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좀 되고요. 잠깐 좀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자 일봉 차트를 좀 잠깐 볼 텐데 지금 나무기술은 지금 2,700원에서 3,000원 구간이 지금 이 탄탄하게 형성된 이 박스권이에요.
자, 이건 요 구간이죠. 2,700원에서 3,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아직은 1분기 실적이 어떤 매출 호전은 좀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중보다 포트 비중의 5% 정도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가져보는 전략이 좀 나쁘지 않다. 2,700원에서 3,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 미만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되 2,700원을 만약 깬다면 2,300원까지나 한 10%까지 포트 비중을 좀 늘리는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700원에서 3,000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하지만 5% 미만으로 관심 있게 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짚어주셨고요. 2,700원 이탈한다면 2,300원까지 10% 포트 비중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민아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